네, 안녕하세요. 축구색강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4회차 복귀 및 2019년 올 한 해 동안 제가 토토했던 내역들을 방송하기 이전부터 했었던 부분들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에 앞서서 제가 비스코어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빠님 방송이나 골 때리는 님 방송이나 토사님 방송 통해서 비스코라는 앱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 저는 프로토 할 때, 예전에 프로토 영상들도 좀 자주 올렸었는데, 그렇게 할 때 좀 많이 참고했었던 어플인데, 또 이렇게 또 파트너십을 맺게 돼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복귀 영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44회차고요. 제가 초안픽에 했었던 로또백과 그리고 최종픽에 했었던 로또백 두 개 다 일단 9개가 적중이 됐어요. 그리고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8개밖에 적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로또백보다 중요한 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이 최종픽이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좀 빠르게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턴 아스날 경기는 일단 저는 에버턴이 이길 것으로 봤었는데 그렇지만 좀 불안한 부분이 체력적인 부분이 좀 불안해서 일단 무승부를 바쳤었고 에버턴은 확실히 좀 지쳐 보이긴 했습니다. 아스날은 저는 아스날 라인업 보고 이건 에버튼이 이겼다라고 봤는데 결국엔 이기진 못했지만 결국엔 적중은 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벌리 이 경기는 제가 경기력 부분은 본머스가 수비진이 낮아서 벌리가 좀 우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머스의 또 역습에 벌리가 또 약해서 본머스가 조금 더 홈에서 요새 연패가 좀 있는 그런 본머스인데 이번에 연패를 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서 무승부를 갔었는데 결국에는 벌리가 골 장면을 보니까 세트피스에 의했던 건 아니었지만 결국엔 벌리가 크로스에 의해서 또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적중을 하지 못했고요. 세 번째 경기는 저는 아스톤 빌라가 이번에 연패 끊고 홈에서 연패를 끊고 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사우스햄튼한테 좀 크게 졌습니다. 네 번째 경기 브라이턴과 셰필드 경기는 저는 이거 투폴로 갔는데 플렉 선수가 못 나오는 부분도 있고 코넬리 선수가 좀 복귀하는 부분도 있어서 브라이턴이 홈에서 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셰필드의 연승이 이번에 끊길 타이밍이 왔다라고 봤는데 셰필드가 또 이겼습니다. 적중하지 못했고요. 다섯 번째 경기 뉴캐슬과 크리스탈 경기는 경기력 자체는 크리스탈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아 선수 굉장히 잘했고요. 그러나 뉴캐슬이 결국에는 캐롤의 뚝배기와 알미론의 합작으로 인해서 골을 넣었고 승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노리치 울버햄튼 경기는 노리치가 선제골을 넣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무승부 되겠구나라고 봤는데 또 울버햄튼이 또 역전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 비아레알과 헤타페 경기는 경기를 아직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보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또 비아레알이 승리를 또 했어요. 헤타페 또 연승이 끊겼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 바이돌리드 발렌시아 경기는 경기를 봤는데 굉장히 또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좀 체력적으로 좀 지쳐 보이기도 했고요. 지친 좀 부분이 좀 있었고 로드리고 선수가 교체가 안 됐더라면 좀 후반에 좀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입니다. 아홉 번째 경기 레가네스 에스파뇰은 이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에스파뇰 쪽으로 좀 봤기 때문에 레가네스가 당연히 우세한 게 맞는데 이번에 에스파뇰이 좀 이변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열 번째 경기 오사수나와 소시에다드 경기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이번에 이길 타이밍이 왔다라고 봤고 소시에다드 승리로 적중을 했고요. 11번째 경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유견무는 없을 것 같다라고 봐서 AT 마드리드로 갔고 적중을 했습니다. 12번째 경기 토트넘 첼시는 제가 계속 첼시 쪽으로 초안픽에서도 그렇고 무패 쪽으로 계속 봤습니다. 첼시가 좀 이길 가능성이 높다. 미드진에서 차이가 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나 무패에서 승패로 바꿨던 이유는 토트넘이 그래도 홈에서 강한 부분 때문에 승패로 바꿨는데 첼시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13번째 경기 레반테 셀타비고 이 경기도 좀 레반테가 좀 유리하긴 한데 좀 레반테가 워낙에 도깨비 팀이고 셀타비고가 아스파사 선수가 또 좋기 때문에 무승부도 받쳐서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레반테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투폴더를 썼던 게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레알과 빌바오 이 경기는 초반픽에 좀 레알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주중에 엘클라시코가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도 조금 최종픽까지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 투표율 1위에 무승부를 가기엔 좀 아까워서 단통으로 갔었고 적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포르토 내역인데 이거는 좀 위험해 보여서 제가 공유를 드리진 않았어요. AT 마드리드는 승리할 거라고 봤고요. 와포드 맨유 경기는 맨유가 항상 뭐 와포드나 뭐 여러 약한 팀들한테 라인을 내린 팀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서 저는 와포드가 핸디캡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봤고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가네스와의 에스파뇰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는 레가네스를 무승부를 드렸었죠. 근데 포르토에서는 레가네스 승을 간 이유가 제가 초안픽이 좀 맞아가고 있었어요. 초안픽에서 있던 그 로또벳이 맞아가고 있어서 로또벳에는 제가 레가네스 승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레가네스 승으로 승을 하길 바래서 포르토가 맞길 바라고 그리고 토토가 맞길 바래서 그렇게 갔는데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토토를 처음 시작한 게 27회차예요. 네, 그 전에 뭐 2, 3년 전에는 제가 프로토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소액 베터예요. 수익 베터여서 뭐 5,000원씩만 갔었고 2, 3년 전에 프로토를 좀 했었는데 그때 한 주에 한 2, 3만원 정도 순수익이 났었고 한 달로 치면 한 10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던 것 같아요. 10만원에서 한 12만원? 뭐 그쯤 수익이 났었던 것 같은데 순수익만 그 정도 났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토만 하다가 제가 2, 3년 동안 프로토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축구를 안 봤었는데 한 6월 말쯤부터 한 7월 초부터 제가 무릎을 좀 수술을 하면서 좀 재활을 좀 다녔는데 재활을 다니니까 일을 쉬니까 할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축구를 보게 됐죠. 축구를 보면서 또 프로토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빠님 방송이나 뭐 골때리님 방송, 용한토피님 방송, 토삼님 방송 이렇게 방송들을 보면서 토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저는 그 전까지는 프로토가 토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프로토와 토토는 엄연히 다른 거였고 토토는 14경기를 맞춘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회차가 27회차였고요. 27회차가 8월 초였던 것 같아요. 8월 초부터 제가 토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4경기를 어떻게 맞추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송을 해주시는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너무나도 방송이 재밌었고, 그렇게 하면서 8월 달부터 토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죠. 지금 12월인데 올해 8월부터 한 거면 4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한 게 28회차인가 28회차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28회차인가 29회차인가? 뭐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토토를 시작하고 1, 2회차 만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었고 27회차에는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 3년 동안 축구를 안 볼 때였어요. 축구를 안 보다가 다시 볼 때여서 27회차 뭐 J리그 뭐 어느 팀인지도 모르고 K리그 뭐 선수들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방송을 했을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흡했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뭐 이 팀의 전술이 뭔지도 몰랐고 이 팀의 선수가 누가 중요 선수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었고 맨땅에 헤딩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계속 축구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은 라리가는 아직 부족한데 K리그와 EPL의 팀들의 전술과 팀들의 중요 선수들은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선수들까지는. 자, 이렇게 27회차에 4개를 적중을 합니다. 금액도 보시다시피 1,000원을 걸었어요. 굉장히 좀 이때는 잘 모를 때였고 그냥 뭐 투표율 따라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K리그와 J리그가 워낙에 좀 역배가 많이 났었던 회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회차가 시작을 했습니다. 28회차 이때는 K리그와 EPL이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EPL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네, 2, 3년 동안 축구를 안 봤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절반을 맞았어요. 그래서 4,000원을 갔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27회차 했었을 때는 제가 단통으로 갔었던 게 그 복식이 뭔지 몰랐어요. 복식이 뭔지 몰랐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복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복식을 하면서 7개의 적중을 했고요. 보시면은 K리그는 거의 전멸이네요. 네. K리그는 맞은 게 거의 없다 싶습니다. 네. 이때는 좀 많이 모를 때여서 이때 선수들도 누군지 모르고 막 이럴 때였어요. 이때 처음으로 방송을 좀 했었고 이렇게 하고 나서 29회차로 넘어갑니다. 29회차에 8개 적중을 했어요. 8개 적중을 하면서 좀 나름 좀 조금씩 이제 축구에 대해서 팀들에 대해서 그리고 배팅하는 거에 대해서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물론 프로토로는 좀 소소한 이득을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경기를 저는 항상 아시다시피 정배를 좀 많이 가는 편이어서 좀 확실한 경기들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운 경기들도 토토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 29회차에 8개 적중을 하고 30회차로 갑니다. 30회차에 9개 적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개씩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9개 적중을 하면서 좀 괜찮은 성적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31회차에 또 10개를 적중을 합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좀 첼시가 셰필드한테 비기고, 포항이 뭐 이기고, 뭐 맨유가 사우스햄튼이랑 비기고 뭐 그랬었던 때였어요. 이때가 이제 인천과 울산 경기에서 인천이 울산과 1위 팀 울산과 꼴찌 인천이 무승부를 했었던 회차였습니다. 이때가 아마 2월 회차였던 것 같아요. 이때 40억 40억 회차였는데 그래서 제가 48,000원을 썼었어요.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회차에 좀 안 좋은 성적이 또 나왔어요. 16,000원을 베팅을 했는데 8개를 적중을 합니다. 8개 적중을 하면서 좀 이때 더 너무 좀 안일하게 좀 지난 회차 좀 10개를 적중을 하면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다시 또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했고 33회차에 13개를 적중을 합니다. 2등 1개, 3등 5개, 4등 11개, 초안피까지 해서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이때 기분은 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했었던 이거는 좀 아쉬웠던 회차였기도 해요. 서울이 상주한테 지면서 서울이 이때 좀 득점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 경기들을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면 1등을 했겠죠. 근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때 그 첫째 날에 아마 10경기가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째 날에 이제 4경기가 남은 상태였는데 첫째 날에 10경기 올킬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등수 안에 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강원과 인천 경기 비기면서 저는 이거 무조건 1등이라고 봤어요. 솔직히 남은 경기들이 레스터 당연히 뉴캐슬 잡고요. 경남 포항 당연히 이거는 승패여서 투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을 거라고 봤고 FC서울 상주한테 무조건 이길 거라고 봐서 1등이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1등은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기뻤던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2019년의 목표가 2019년의 목표가 구독자 1000명과 3등 이상 당첨이 되기였는데, 이때 이제 당첨이 됐었고 너무나도 기뻤던 회차에, 물론 금액은 좀 적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그래도 기뻤던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34회차에, 그 다음 회차에 최종픽에 4개를 적중을 하고요. 로또벳에 이제 7개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또 33회차를 하고 나서 제가 좀 자만에 빠진 건지 좀 많이 틀렸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35회차에 9개로 또 괜찮은 또 적중률을 또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36회차에 다시 또 7개로 좀 낮아졌습니다. 또 절반밖에 맞지 못하는 성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37회차에 8개를 적중을 했습니다. 8개를 적중을 하면서 다시 좀 분위기를 좀 살렸고요. 38회차에 또 8개를 적중을 합니다. 그리고 39회차에 7개. 다시 또 성적이 안 좋아졌고, 40회차, 대망의 40회차 때, 이거는 좀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6개를 적중을 합니다. 40회차 때. 이때 좀 이변이 많았던 회차였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좀 공유를 드렸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1회차에 이때 40회차 때 너무나도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다시 또 열심히 또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41회차부터는 홈 성적, 원정 성적, 홈에서의 이번 시즌 전적까지 포함을 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팀이 뭐 홈에서 좋다, 원정에서 좋다, 뭐 이런 부분 대략적인 그 부분만 알고 있었지 정확한 데이터, 홈에서 몇 승 몇 무 몇 패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예측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41회차부터는 10개를 적중을 하는데 이때 회차부터는 좀 제가 기존에는 좀 경기력 위주로만 좀 봤었다면 이번에는 최근 전적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이 팀이 몇 연패 중인지 이런 부분이나 홈에서 원정에서 성적 이런 부분을 하면서 성적이 또 좋아집니다. 41회차에 10개를 적중을 하고요. 이때 좀 아쉬웠어요. 첼시, 웨스트햄 이렇게 투폴로 갔던 게 부러졌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투폴로 갔던 게 또 부러집니다. 또 네, 똑같은 5번 경기네요. 네, 5번 경기를 2번 연속 투폴로 가서 네, 부러지면서 42회차도 10개를 적중을 합니다. 한 개만 더 맞았다면 4등에 둘 다 4등이 됐었을 텐데 투포를 좀 제가 아깝게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회차 이때 좀 굉장히 어려웠던 회차였는데 최종 픽에는 좋지 못한 성적이었지만 초안 픽에 좀 9개를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4회차에 또 9개 적중을 하면서 지난번에는 10개, 2주 연속 10개 적중, 이번에는 2주 연속 9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결국에는 2019년에 좀 마지막 회차에서는 좀 4등이라도 좀 적중이 되고 싶었는데 좀 굉장히 아쉬웠던 이번 연도였고요. 그러나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제가 4개월이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토토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계속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축구를 계속 많이 보고 할 겁니다. 분석을 열심히 해서 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아직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제가 축구를 보는 눈이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3년 동안 축구를 보지 않다가 축구를 본 시점이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많이 당첨되는 그런 축구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조금 긴데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프로토는 내일 제가 EPL 전 경기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좀 좋아 보이는 한 6경기 정도만 좀 추렸어요. 그래서 6경기 정도만 배팅 내역 그리고 분석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